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정책 중에서 가장 시험 출제 빈도가 높은 임대주택 정책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늘 우리가 매스컴에서 집값이 올라가서 문제다, 임대차 3법도 만들고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죠. 근데 그 다양한 정책들을 내어놓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다루는 이 정책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 그림을 한번 잘 보시겠습니까? 시장에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만난 거죠. 그래서 균형점을 결정했다, 그죠? 그래서 시장에서 얼마에 받고 있다고요? P0. 그래서 시장에서 결정했다 그래서 시장 임대료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는 균형 임대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얼만큼 거래되고 있습니까? Q0만큼. 그런데 정부는 이 P0가 비싸다고 보는 거죠. 정부는 P1이 적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임대인들에게 제한을 하는 거죠. P2 이상 받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임대료 규제 정책이죠. 임대료 규제 정책은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많은 제도입니다. 이게 실효성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정부는 왜 자꾸 임대료 규제 정책을 자꾸 하려고 할까? 그거는 이게 어쨌든 정책의 효과는 당장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정책들은 가령 공공임대주택, 좋죠. 언제 공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짧게는 3년이고 길게는 10년인데 현실적으로 3년 안 되지 않습니까? 재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는 수용을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10년 걸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공공임대는 임기 이내에 뭔가 해결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그래도 만만하게 빨리빨리 뭔가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임대료 규제 정책인데, 그런데 시장에서는 훨씬 더 문제만을 야기시키는 정책이죠. 자, 그럼 두 번째는 시장에서는 P0고 정부는 P2가 적당하다고 본다면 차이 나는 금액을 보조를 해주는 거죠. 단 모든 임차인들에게 보조할 수는 없고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에 계신 분들에게 정부가 보조를 해주는 거죠. 두 번째는 보조금 정책입니다. 당연히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택 바우처라는 제도로요. 바우처 쿠폰이죠. 그래서 다른 용도는 사용 못하게끔 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이제 공공임대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공공임대가 좀 적극적인 게 좋습니다. 미국에서는 민간 건설회사인데 이 민간 건설회사가 공공임대만을 공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저 이름은 이야기 안 할게요. 자, 이 건설회사는 그 건설회사가 만들어서 자체 브랜드를 달고 이렇게 민간 시장, 민간 공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건설회사지만 공공임대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LH를 통해서 이렇게 공급하지 말고요. 아예 민간에게 맡겨버리는 거죠. 대한민국에도 민간 건설회사들 많죠. 그럼 그 중에서 정부가 선택을 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 LH 이제 없애버리고, 여러분들 중에 또 LH를 다니시는 가족분이 계시다면,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거기 계신 분들이 뭐, 그만두는 건 아니니까 다른 쪽으로 일단 이동을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LH를 없애고,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공공임대는 민간 건설회사가 공급하려고 한다. 그래서 하고 싶은 회사에 있으면 지원해라. 그 특정한 회사를 선택을 해서 그 회사는 민간 회사지만 공공임대만 생산하는 거죠. 그럼 훨씬 더 많은 양이 만들어지겠죠. 왜냐하면 그 민간 건설회사는 많이 만들어야 그죠, 수익이 생길 테니까. 그 다음에 질적인 수준은 어떻게 될까요?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계속해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좋아요. 좋은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보조금을 확대하면 좋은데 그 예산 다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정 소득 수준 이하에 계신 분들에게 하는 거지 모든 임차인에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모든 임차인에게 보조를 준다면 누가 집을 살려고 하겠습니까? 다 임대차를 하려고 하겠죠.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룬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임대료 규제 정책.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제일 좋아요. 왜 시험 문제에서는 임대료 규제 정책이 제일 많이 출제되느냐? 출제할 게 많아요. 시작해 봅니다. 먼저 여기 표 하나를 딱 보여드릴게요. 갑자기 내용도 하나도 설명하나 표부터 탁 튀어놓으니까 생뚱맞기는 한데 이게 한 4월달, 5월달까지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쭉 정리를 하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학습을 하고 난 후에 한 5월달이나 7월달쯤에 이걸 탁 제시했더니 결론은 여기로 안 돌아와요. 왜? 내가 논리적으로 하면서 암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안 들어와요. 자, 그래서 결론은 답을 못 찾아요. 이게 아주 좋아요. 답을 찾는 데는 최고입니다. 먼저 표 설명드리고 내용 들어갈게요. 자, 잘 보세요. 자, 임대주택 정책의 첫 번째 분류라고 했는데 앞서 임대주택 정책 방금 세 가지 얘기했죠.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공공임대. 정부가 어떤 정책을 써든 이 세 가지 정책 범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임대차 3법이라고 많이 들었죠. 임대차 3법이라는 것도 임대료 규제 정책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3법이 왜 갑자기 시장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밖에 없었느냐. 근데 임대료 규제 정책이라서 그래요. 임대료 규제 정책은 효과가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 대한민국은요. 지금 대한민국은 완전히 민주화된 국가 아닌가요? 그래서 임대료 규제 정책이 효과를 봤던 시절도 있습니다. 예. 전재산이 27만 원밖에 없다고 하신 그분이 집권했던 그 시기는 임대료 규제 정책 효과를 봤습니다. 임대인이 그 정책에 따라오지 않으면 삼층 교육대를 보냈는데 효과가 확실했죠. 그러나 지금은 안 돼요. 이게 민주화된 국가라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정부가 함부로 침해한다. 이건 먹히지 않습니다. 자, 정책 세 가지 제목 보시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를 뭘 물어보느냐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효과가 있다면 언제가 효과가 있느냐. 그 다음에 임대료 어떻게 되느냐. 공급량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단기와 장기를 나누어서 물어봐요. 이렇게요. 자, 그럼 이제 먼저 단기와 장기라는 게 뭔지를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단기와 장기가 뭔지. 자, 펜 잡으시고 단기와 장기는 거기 한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노트에다가 정리 좀 해봅시다. 지금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계속 앞으로도 마찬가지 시험 치는 그날까지 이렇게 PPT로 보여드릴 거예요. PPT로 보여드릴 것이고 왜냐? 그림도 계속해서 보여드릴 수 있고요. 기출문제도 계속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별도로 지금 강의 노트가 제작이 여러분들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시기에 제작이 되었거나 아니면 조금만 더 있으면 제작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PPT가 좀 더 책자 형태로 만들어서 있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수업 시간에 메모할 게 별로 없을 겁니다. 추가로 이제 몇 가지들만요. 자, 단기와 장기. 이게 뭘까요? 단기는 뭐고 장기는 뭘까요? 그러면 다들 경제학을 학습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은 짧은 시간, 긴 시간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럼 다 틀립니다. 단기와 장기는 시간이 짧다, 길다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요. 만일에 시간을 가지고 구분한다면 과연 단기는 어느 정도 시간일까요? 장기는 어느 정도 시간일까요?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단기와 장기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생산 요소로서 구분합니다. 경제학적인 구분 기준은 생산 요소. 즉 생산 요소가 부족하다. 그러면 단기. 생산 요소가 충분하다. 그러면 장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를 지금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토지도 부족하고 건축 자재도 부족하고 현장에 일을 하려는 사람도 부족하대요. 그러면 생산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죠. 그럼 공급량이 어떻게 될까요? 공급량이 부족하겠죠. 공급량이 부족하겠죠.
근데 장기가 되면 많다는 말이죠. 공급량이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겠죠. 자, 요거 하나. 그러면 단기는 생산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죠. 그럼 생산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니까 탄력적입니까? 비탄력적입니까? 비탄력적이라는 얘기죠. 그럼 장기는 생산하기가 용이해지니까 탄력적이라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기울기가 단기는 급하다는 얘기입니다. 기울기가 완만하다는 얘기입니다. 한 세트로 다 묶어서 가야 돼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보세요. 우리가 수요와 공급에서 가격을 잡았고 양을 잡았죠.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니까 S0와 S1을 가지고 비교해 볼게. 자, 여기서 가격 수준을 동일하게 설정합시다. 동일한 가격 P0를 기준으로 했을 때 S0 공급 곡선에서는 Q0까지 공급하고 S1은 Q1까지 공급하죠. 자, 그러면 어떤 경우가 공급량이 많아요? S1이 공급량이 많죠. 자, 공급량이 많은 S1은 기울기가 어때요? 완만하죠. 그게 또 탄력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생산하기 용이하니까. 그래서 한 세트로 딱 묶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 잘 해두시고 갑시다. 그 시험 문제는 이걸 물어봐요. 자, 이제 하나씩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효과입니다. 자, 이걸 머릿속에 딱 입력할 거예요. 머릿속에 딱 그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말입니다. 머릿속에 다 기억해요. 왜? 계속 설명하니까. 근데 시험 문제 풀 때는 이거 활용을 안 해요.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이걸 가지고 답을 찾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야 쉬워요. 답도 빨리 보이고요. 자, 갑니다. 효과. 효과는 자, 항상 그러니까 이 그림은 딱 세팅이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끼리 딱 약속하자고요. 자, 효과. 단기, 장기, 단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해석을 해보세요. 임대료 규제 정책은 효과가 단기에 있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임대주택 정책이죠. 임대주택 정책에서 정부의 목적이 뭐죠? 임대료를 낮추는 거죠. 그럼 효과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임대료가 하락했다는 거죠. 언제? 단기에. 단기에 임대료가 하락했다는 얘기예요. 이것만 보세요. 하락. 그러면 효과가 장기에 있다고 했죠. 효과가 장기에 있다는 말은 단기는 임대료가 하락을 못해지만 오히려 상승해요. 하락합니다. 하락, 상승, 하락. 시작. 단기 임대료 들어갑니다. 시작. 하락, 상승, 하락. 자, 그 다음 장기 공급으로 갑니다. 장기 공급. 장기 공급은 단기 임대료가 결정해요. 단기 임대료가. 자, 단기에 임대료가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 볼 때 수입이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하죠. 그럼 공급량을 어떻게 할까요? 줄여버리겠죠. 공급 감소, 증가, 감소예요. 자, 그러면 전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총 5가지가 나와 있죠. 시험 문제로는 5가지인데 그중에 3가지요. 효과, 단기 임대료, 장기 공급은 한 세트로 묶어요. 똑같아요. 자, 보세요. 임대료 규제 정책은 효과가 단기에 있다는 얘기죠. 그럼 단기에 임대료가 하락했다는 얘기죠. 임대료가 하락했으니까 공급자는 돈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장기의 공급량을 줄인다고요. 자, 그런데 단기와 장기를 자, 앞서 말했던 게 원칙이에요. 단기와 장기는 단기는 공급량이 부족하고 장기는 공급량이 많아요. 자, 그런데 시험 문제 풀 때는 그렇게 푸는 거 아닙니다. 단기는 공급량이 무조건 일정해. 변하지 않아요. 불변, 일정. 장기 임대료는 무조건 원래대로 되돌아가요. 회복. 원래대로 되돌아갑니다. 그런데 임대료 규제 정책에서만 암시장 때문에 상승합니다. 자, 이 표가 머릿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게 답을 빨리빨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표를 딱 하나 만들어 놓고요.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공급량입니다. 공급량. 그래서 단기 공급은 무조건 불변 일정. 무조건 불변 일정. 근데 장기 공급은 변합니다. 그럼 장기 공급은 뭐에 따라서 변하느냐? 단기 임대료에 따라서 변합니다. 단기 임대료 하락했으니까 공급량도 하락이죠. 구태여 감소라고 안 해도 괜찮아요. 하락이라고 상관없어요. 상승이죠? 증가. 하락이죠? 감소. 이렇게. 장기 임대료는 무조건 원래대로 되돌아갑니다. 단 임대료 규제는 암시장 때문에 상승합니다. 이 표를 조금 활용을 계속해요. 지금은 그냥 한번 듣는 거예요. 아직 본 내용을 안 들어갔기 때문에. 다음,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이 내용과 함께 아래쪽 내용도 같이 좀 보여야 되는데 이거는 좀 내용 좀 정리되고 난 다음에 같이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요.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지금 딱 보이는 요거요. 이 라인과 이 라인에서 시험 문제 100% 답을 찾습니다. 보조금 정책은 이 내용에서 90%, 나머지 10%는 보조금의 종류. 임대료 규제 정책은 큰 의미 없습니다. 임대료 규제 정책은 이것보다는 다른 쪽에서 문제를 많이 물어봐요. 자, 이제 내용 하나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가 임대료 규제 정책입니다. 그림 잘 보세요. 시험 문제는 여기서 다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이 페이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 부분들을 암기하는데 일단은 설명을 드리고 결론만 딱 기억토록 할 겁니다. 일단 잘 보세요. 임차인과 임대인이 만나서 시장 임대료가 피제로인 거죠. 정부는 피제로가 지금 비싸다고 본다는 거죠. 정부는 얼마가 적당하다고 보는 겁니까? P2. 그래서 정부가 임대인들에게 P2에 받으세요라고 규제를 하는 거죠. 규제 임대료입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들의 수입은 어떻게 될까요? 종전에는 P0까지 받았는데 이제는 P2밖에 못 받으니까 여기에 빚금친 부분만큼 임대 수입이 감소하겠죠. 그럼 임대 수입이 감소하면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임대주택에 대해서 추가 투자할까요? 안 하겠죠. 그러니까 추가 투자를 안 하게 될 테니까 질적인 수준은 떨어지겠죠. 자, 계속 보세요. 공급량은 당연히 감소하겠죠. 왜 감소할까요? 임대사업을 그만두겠죠. 돈이 안 되는데 임대사업을 할 필요가 없죠. 공급량이 감소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기 전에는 시장에 임대주택이 Q0까지가 있었는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임대인들의 수입이 감소되니까 아니 나는 임대사업을 안 할래. 그래서 임대주택의 수가 Q1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과 똑같은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시장에서 공급 물량이 많아진 겁니까? 적어진 겁니까? 적어졌죠. 이사 다니기가 어떨까요? 이사 다니기 힘들죠. 그런데 이번에 직장이 다른 곳으로 간 거예요. 직장을 다른 곳으로 이직했어요. 자, 그런데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주택이 없죠. 또 이사를 가게 되면 임대료 부담이 종전보다 커지겠죠. 그러니까 주거 이동이 저하되고 교통체증은 동선은 길어지지 않았습니까? 직장과의 거리가 길어지니까 교통체증은 심화되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합니다. 정부가 얼마를 받아라고 했죠? P2. 임대료가 종전보다 많이 하락했죠. 그럼 종전에 P0를 부담할 수 없었던 임차인들도 이제 이 시장에 임차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요는 증가합니다. 그런데 공급은 감소를 해버렸죠. 그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완만하다 그랬죠. 그럼 여기 자 수요 곡선을 잘 봐요. 요 수요 곡선의 기울기를 완만하게 만들어 보세요. 완만하게. 이게 점점 완만하게 만들어지면 완만해질수록 이 초과 수요량이 어때요? 커지죠. 따라서 탄력적일수록 또는 장기일수록 초과 수요량이 커집니다. 잠시 보기로 하고요.
그림과 같이 보세요. 이 둘을 좀 같이 봐주세요. 기존 임차인들은 P2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거죠. 정부가 얼마를 받으라고 했습니까? 기존 임차인들은 P2. 신규 임차인, 이제 이사를 가게 되면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는 P0였죠. 그럼 정부가 개입한 결과 P2죠. 그럼 기존에 살고 있던 기존 임차인들은 P2를 부담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리하다는 겁니다. 근데 신규 임차인은 얼마를 부담합니까? P1까지 부담을 해야 돼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이중가격. 정부가 얼마를 받으라고 했죠? P2죠. 암암리에 얼마에 거래되고 있습니까? P1이죠. 정부가 받으라고 하는 것보다 실제 시장에서는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죠. 이걸 우리는 암시장이라 그럽니다. 자, 근데 얘들을 암기한다고 해서 답을 맞춘다는 보장도 못해요. 두 번째, 얘들은 그래도 시험에 늘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암기하죠. 이제 암기하지 말자고요. 자, 결론 하나만 딱 봐요. 내용을 쭉 보세요. 내용을 쭉 보면 결론.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보세요. 시장 임대료가 P0인데 정부는 P0가 적당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한 거죠. 자, 개입을 해서 첫 번째 P1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의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 어떻다고? 높다고요. 자, 구분 잘하세요.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임대주택 정책은 항상 한 문제인데 제일 첫 번째 시작할 때 표 하나를 그렸죠. 표인데 임대료 규제는 그게 큰 의미가 없고 임대료 규제는 이게 시험 문제라고요. 자, 갑니다. 첫 번째,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높으면 임대인의 수입은 어떨까요? 종주보다 증가하겠죠. 그럼 추가 투자한다 안 한다? 추가 투자하겠죠. 그럼 질적인 수준은 좋아지겠죠. 공급량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공급량이 증가하겠죠. 그럼 교통체증 상관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어떠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근데 P2를 받으라고 합니다. 낮은 거죠. 그러면 결론이 뭐냐? 부정적인 변화입니다. 부정적인 변화. 그런데 부정적인 변화가 발생하는데 이럴 때는 부정적인 변화가 발생합니다. 근데 부정적인 게 뭘까? 이런 거 기억하지 마세요. 기억할 필요 없고 그냥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보면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공급량이 감소했다. 긍정, 부정. 자, 다시 보세요. 시장은 말입니다. 시장은 어떤 이유에서든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는 게 그게 좋아요. 그래야 그게 경기가 잘 돌아간다는 것이고 경제는 좋아지겠죠. 그죠? 근데 수요가 감소하거나 공급이 감소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로 이어지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따라서 부정적인 변화. 자, 그런데 부정적인 변화와 관련 없는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초과 수요. 그런데 잠시 그림 그려서 보여드렸죠. 수요이든지 공급이든지 탄력적이거나 또는 장기이거나 이렇게 되면 초과 수요량이 커진다. 잠시 후에 그림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이중가격. 이걸 딱 기억하세요. 자, 마무리합니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100%. 이 범위 안 벗어나요. 자, 다시 첫 번째.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높다. 높으면 아무런 변화 없다. 두 번째.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으면 부정적인 변화. 부정적인 변화와 관련 없는 두 가지. 초과 수요, 이중가격. 초과 수요는 탄력적일수록 장기일수록 커진다. 그 다음에 이중가격.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림 잘 보세요. 이게 초과 수요죠. 그죠? 이게 초과 수요인데 수요 곡선을 기울기를 완만하게 그렸어요. 완만하게 그렸더니 초과 수요량이 더 커지죠. 공급 곡선을 완만하게 그렸어요. 완만하게. 그래서 초과 수요가 더 커지죠. 그럼 다시 말해서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즉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량이 커진다.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림 또 떴습니다. 이제 딱 뭔지 아시죠? 자, 출제 유형하고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뭘 물어보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 뭘 물어보느냐? 우리는 임대료 규제 정책만 한 거죠.
임대료 규제 정책에서는 시험 문제가 딱 두 가지입니다.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높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나와요. 규제가 높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답은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낮으면 어떻게 됩니까? 낮으면 부정적인 변화입니다. 자, 그런데 부정적인 변화와 관련은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근데 이 초과 수요는 어떨 때 커진다. 탄력적일수록 장기일수록. 다 동의어들입니다. 초과 수요, 수요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 과잉. 그럼 수요가 많다는 말은 반대로 공급이 부족하다는 뜻이겠죠. 이중가격. 이중가격 임대료 규제 정책도 있지만 공공임대주택에서도 나타납니다. 자, 이게 임대료 규제 정책에서의 모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조금 정책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문제 하나 있네요. 문제 하나 풀고 갑시다. 자, 1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의 키가 뭐죠? 높다. 높으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번입니다. 낮다. 낮으면 뭐 한다고요? 부정적 변화. 어떤 게 부정인지를 암기하지만 그냥 보세요. 임대주택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 주택의 질적인 수준이 낮아지는 것은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부정적이죠. 그럼 옳은 표현이겠죠. 3번 낮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서 단기, 장기를 설명했죠. 단기는 탄력, 비탄력, 장기가 탄력이죠. 자, 4번으로 갑니다. 낮답니다. 낮으면 부정적인 변화죠. 따라서 음성적 거래. 암시장이죠. 암시장. 암시장이라는 게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즉, 정부는 10만 원 받으라고 했는데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몰래 15만 원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부정적이죠. 동그라미 5번으로 갑니다. 낮답니다. 낮으면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단기에 비해 장기에 초과 수요가 더 발생한다. 따라서 답은 3번 됩니다. 이렇게 문제 나오는 거예요. 자, 임대료 보조 정책으로 가보겠습니다. 보조 정책이라는 것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에 계신 분들에게 정부가 일정한 자금을 지급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조금 중에 크게 이렇게 나뉩니다. 이렇게 쭉 한번 보세요. 주택 보조 정책은 소비자에게 보조할 수도 있고 생산자에게 보조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자 보조 방식은 공공임대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정부가 LH에게 일정한 보조를 하고 LH가 그것만큼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한다 이 말이죠. 다음 두 번째, 소비자 보조 방식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가격 보조, 하나는 소득 보조입니다. 보조를 받는 사람은 쿠폰, 바우처 받는 게 좋아요? 현금 받는 게 좋아요? 보조를 받는 사람은 당연히 현금 받는 게 좋겠죠. 자, 좀 잠시 후에요. 보조를 받는 사람은 현금 받는 게 좋겠죠. 따라서 소비자 효용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현금 보조가 좋겠죠. 그러나 정부의 정책적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격 보조가 좋죠. 왜 보조하는 거죠? 저소득층이 소득 수준이 낮다 보니까 질적으로, 자, 우리가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주택의 공급량을 발표하죠. 주택의 공급량을 발표할 때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해서 다 주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질적인 수준보다 떨어지면 설령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건 주택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고 있는 거고 사람이 살고 있지만 주택 공급량에서는 빠지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주택은 잘못하다가는 붕괴의 우려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정부가 그런 분들에게 보조를 해서 그런 주택보다는 질적으로 우수한 주택을 이용하십시오라고 보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뭘 줬느냐? 현금을 줬다는 거죠. 소득 수준이 낮으신 분들에게 정부가 현금을 주면 이분들은 이 돈을 가지고 조금 더 질적으로 좋은 주택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당장 생계를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조를 받는 사람은 돈을 받는 게 좋겠지만 그러나 정부의 정책적 입장에서는 그죠? 살고 있는 주택보다는 질적으로 우수한 주택으로 이상하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래서 가격 보조가 우수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둘을 비교했을 때
주택의 질적인 수준은 어느 쪽이 좋을까요? 오케이. 이쪽이 질적인 수준이 좋겠죠. 그 다음 이 부분 한번 잘 보세요.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둘을 잘 비교해 보세요. 만일에 우리가 임차인이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저 공공임대주택이 직장하고의 거리도 멀고 또 환경도 별로 안 좋대요. 그런데 혜택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가야만 혜택을 보는 거죠. 그런데 만약 정부로부터 바우처를 받았다면 임차인은 바우처를 받으면 이것을 가지고 어떤 주택을 이용하든 바우처를 받은 것만큼은 효과를 보는 거죠. 따라서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쪽은 소비자 보조 방식입니다. 하나만 더요. 우리가 임대료 규제도 있고요. 임대료 보조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임대료 보조 정책이죠. 앞서 했던 게 임대료 규제죠. 그리고 공공임대도 있죠. 그럼 이 세 가지를 놓고 비교했을 때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쪽은 임대료 보조 쪽이죠. 자, 요 내용까지 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보조금 그냥 한번 보는 겁니다. 자,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거 앞서 제일 첫 번째 보여드린 그 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걸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는 거죠. 자, 보조금을 지급했대요. 그럼 잘 보세요. P0에서 P2만큼 보조를 했습니다. 그것만큼 수요가 증가합니다. 임대료가 어때요? 상승해 버리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저소득층을 위해서 보조를 했더니 보조금이 지급된 것만큼 수요는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수요가 증가하니까 또 가격은 어때요? 상승해 버리죠. 그럼 그 보조금은 결론은 누구 호주머니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임대인. 그래서 단기에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에는 그 보조금의 혜택은 임대인이 다 가져간다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만 놓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앞에 표를 여러분 책자를 가지고 표를 한번 봐요. 단기 임대료 보세요. 하락, 상승, 하락이죠. 그러니까 단기 임대료는 상승해. 그리고 혜택 보세요. 단기, 장기죠. 그러니까 단기는 혜택이 임대인이 다 돌아가는 거죠. 자, 이제 장기입니다. 그럼 공급이 증가하는 거죠. 그림 잘 보세요. 공급이 증가하니까 임대료는 다시 원래 수준 그대로 되돌아갔죠. 공급량은 어때요? 증가했죠. 그럼 보세요. 임대료는 원래대로 되돌아갔죠. 그러니까 장기는 임대료가 원래 수준이에요. 그런데 임차인은 정부로부터 일정한 돈을 지금 보조를 받은 상태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료는 P0니까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이나 보조금을 지급한 후나 결론 임대료는 똑같죠. 그럼 임대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임차인 입장에서 보세요. 보조받은 돈이 있죠. 그러니까 보조받은 것만큼 임대료가 하락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보조금 혜택은 장기에 임차인이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이 내용이 결론은 제일 첫 번째 보여드렸던 그림 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 규제는 자 보세요. 임대료 규제는 이게 시험 문제예요. 이거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임대료 규제는 이걸로 해야 되고 임대료 보조는 이 그림으로 정리하세요. 이 그림으로요. 자, 그림만 보세요. 보조금 방금 했죠. 효과 언제요? 장기. 그러니까 장기는 임차인이 혜택을 보는 거지만 단기는 누가요? 임대인이 혜택을 본다는 거죠. 그리고 단기 임대료 상승했죠. 장기 임대료 원래대로 되돌아갔죠. 그리고 장기 공급량은 당연히 증가했죠. 이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그래프 연상하면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론 이 표 가지고. 그래서 일단 이 표가 원칙. 이 표가 원칙. 근데 임대료 규제는 이 표를 가지고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높다, 낮다를 가지고 찾는 거고요. 임대료 규제는 이 범위를 절대 안 벗어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자, 그러면 이제 보조금 정책에서도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죠. 출제 경향을 잡아야 되니까. 자, 출제 경향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뭘 물어본다는 겁니까? 그렇죠. 단기, 장기 임대료와 공급량 물어보겠죠. 자, 보조금을 지급했다. 임대료가 어떻게 되느냐? 단기는 어떻게 되던가요? 시작. 하락, 상승, 그죠? 단기는 상승, 장기는 회복. 자, 두 번째, 공급량 물어보죠. 단기 공급량은 일정이죠. 장기 공급은 변해야죠. 뭘 가지고 결정한다고요? 단기 임대료. 단기 임대료가 상승했으니까 장기 공급은 증가. 보조금 혜택. 혜택은 언제 나오던가요? 장기에. 단기, 장기죠.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급했을 때 단기는 혜택을 누가 다 봅니까? 임대인이. 장기는 임차인이. 임차인들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소비자 보조가 좋아요? 생산자 보조가 좋아요? 소비자 보조. 자, 두 번째. 공공임대, 임대료 규제, 보조금 정책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는 보조금 정책. 자, 이렇게 정리하고 기출 하나 정리합시다. 쭉 풀어보세요. 1번. 저소득층에게 임대료 일부를 보조한다. 그래서 실질소득이 증가한다. 그랬더니 수요가 증가했더라. 수요가 증가하니까 공급도 증가해야 되죠. 예. 단기 장기라는 말은 안 물어봤습니다만. 자, 19회 이런 구닥다리 문제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1회 때부터 32회 때까지 놓고 볼 때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공공임대 각각 한 문제씩 출제된 것을 각각 한 번씩.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한 문제 속에 전체를 다 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 문제로 출제된 내용들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임대료 규제하고 임대료 보조 정책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